개인정보는 공공재다 이런 자주적인 말이 나올 만큼 하루다 멀다 하고 저 개인정보 해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벌어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국회 과방위 소속인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내년 2주년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혜민 의원님은 특히 저희 굉장히 자주 나와주시는 단골 손님이라서 저희가 정말 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실 때 안 게 있는데요. 예. 과방위에서 사실 방심이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예. 방심이 덕에 지금 계시는 건가 이렇게 만났나 싶어서 갑자기 방심이가 고마워지네요. 예, 방심위원장께서 또 갑자기 사퇴를 하셔서 맞아요. 여러모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인정보 유출 얘기 좀 집중해 볼 텐데요. 자, 이제 뭐 이거 뉴스 대부분 보셔가지고 청취자분들도 아시긴 아실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런데 이게 좀 처음으로 이게 무슨 일이 처음에 벌어졌는지부터 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SKT 보안팀이 트래픽 이상을 감지한 게 지난 18일 저녁 6시 9분이면 벌써 11일 전이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교수님? 네, 보통 보안 관제팀이 하는 역할은 혹시 네트워크단에서 흘러가는 트래픽 중에 이상한 트래픽이 있는지 아니면 호스트단에서 이상 행위가 있는지를 이렇게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 관제팀이 그 시점에 오늘 과기부가 이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백도어라고 BPF 도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 영어인데요. 여튼 BPF라는 백도어를 탐지를 했습니다. 탐지를 한 시점이 아까 이 18일 오후 6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백도어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해커가 일단 시스템에 침투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침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침투했는데 예. 똑같은 노력을 다시 들이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덧문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쉽게 우회해서 침투할 수 있는 그 백도어를 설치하고 나갔습니다. 그 18일 오후 6시가 SK 보안 관제팀이 그 백도어에 대한 징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징후를 탐지한 시점이고 SK 얘기는 센싱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K는 센싱하고 인지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센싱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 시점이 18일 오후 5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일반인의 언어로 하면은 뒷문이 누가 들어갔다 나온 흔적을 뒤늦게 발견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분량이 9.7GB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도 어제 이게 최민희 의원님이 이렇게 발표한 수치로 알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커서요. 9.7GB면은 동영상 뭐 하나 정도 되는 그 좀 화질 좋은 거 하나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미지 정보하고 텍스트 정보는 다릅니다. 예. 보통은 이제 2,500만이고 오늘 과기부가 중간 발표한 게 4종의 각 고객마다 4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4종은 뭐냐면 하나는 이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핸드폰 번호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IMSI라고 고객마다 고유하게 할당되는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식별 예. 번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을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그 고객이 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키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심마다 고유하게 할당되어 있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예. 이 4가지 정보가 나갔다고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곱하기 약 2,480만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예. 그게 전체가 다 나갔는지 일부가 나갔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100만만 나갔는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 9.7GB가 이동을 한 것을 포착을 한 거잖아요. 예. 그 9.7GB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다음에 몇 건, 그 건이라 하면 결국에는 이 영향을 받은 사용자 수가 될 텐데 예. 그거 자체가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고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다만 거꾸로 이게 텍스트 정보니까 이 정도로 계산하면은 9.7GB가
이 뭉탱이로가 9.7GB까지는 아니까 요 정도 되는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야라고 유추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단독으로 나왔었던 게 그 유추된 숫자인데 그 유추된 숫자로는 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는 하고 아니 지금 있더라고요. 2,400만 명 정도가 대부분 다 포함됐다고요? 그래서 예, 여기- 여하튼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정확한 숫자는 조사가 모르지만 필요하지만 예.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큰 숫자였다. 유출된 정보가 큰 숫자였다. 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이 22일 지금 18일에 지금 이거를 감지를 했는데 22일에야 외부에 유출 사실을 알렸으면 이제 나흘이 지나서 알린 건데 의원님 이거는 좀 규정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규정 위반이죠. 이거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이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금토일을 놓고 보고 싶은데 금요일 날 사실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SKT에서는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까지 그냥 뭉개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을 이제 인지 시점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일요일 날 이제는 신고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그 법을 위반을 한 것이고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늦장을 부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런 센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SKT에서는 센싱과 인지를 다르게 한다라고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목적어가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SKT의 입장이고 법에서는 처음에 인지를 하자마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법에서 그렇게 24시간 하루 안에 신고를 사실은 즉각과 거의 동급인데 그만큼 시급성이 너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SKT에서 이거를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제 인지와 센싱이 다르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간을 끈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사실 사용자 공지가 따라서 다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다음에 아마 교수님은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저는 아직 하시는데 연락 못 받았어요. 네, 순차적으로 문자를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영향을 받았나도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사실은 알리는 것 자체를 문자 자체가 가지 않았다는 것 또한 문제가 돼서 이게 아직까지는 그러한 늑장 대응 때문에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어요. 어젠가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스팸 문자를 눌러서 잘못해서 복제폰이 만들어진 케이스로 피해가 이제 리포트가 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건 스팸 문자의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이것과 연관된 거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유심 교체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뭐 가입을 하고 유심을 교체를 하고 이런 불안감을 다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피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 시작부터 첫 단추가 굉장히 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하도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사용자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등등 이런 거 이제 좀 익숙하게 그냥 또 뭐 좀 털렸나 보다 약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분도 있는데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지금 이제 그 이혜민 의원님이 잘 얘기했다시피 망법에는 이제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발생하면 즉시라는 것을 24시간으로 시행령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인지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두 가지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신고하는 이 그 규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당 피해 받은 72시간입니다. 중요한 게. 그리고 또 해당 피해당 정보 주체한테 그거를 통보하는 이 두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은 그게 이제 아마 내 생각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통보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은 최종 사용자에게는
아직은 안 돼 있는데 법이 어떻게 돼 있는 것 같냐면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이 어떻게 돼 있는 것 같냐면 인지하는 순간 그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어떤 정보가 나갔다 그러면 그때 통보를 하고 또 다시 뭐 그다음에 10개를 또 다시 알았다 그러면 또 10개를 통보하고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까지를 고려한다면 또 이 추가적인 이 법 준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다른 개인정보 유출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정보가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면 극단적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유심 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이 해커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탈취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심 스와핑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전화기를 꺼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통신을 가로채는 그 공격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막는 게 지금 현재 이 SKT하고 그 과기정통부가 협력해서 지금 보호 대책을 3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예. 오늘 그 3가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3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내가 SKT 고객이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거를 요거가 제일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을 하라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유심 보호 서비스는? 예, 유심 보호 서비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그 발표한 그 중간 발표에 하면은 유심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4가지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를 확인하면은 유심 복제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 스와핑 공격이 성공하려면은 이제 그 SKT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현재 IMSI라는 고객의 고유 정보하고 그다음에 IMEI라 그래서 단말기 고유 정보가 있습니다. 예. 요 2개를 딱 매핑해 놨습니다. 그 서버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복제된 폰이 연결을 요청할 때 너의 IMSI는 뭐냐? 너의 IMEI는 뭐냐? 단말기 고유 정보는 뭐냐? 고객 고유 정보는 뭐냐라고 해서 제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과기정통부가 얘기하는 것은 IMEI 단말기 고유 정보는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기 때문에 해커가 IMEI 정보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서비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매칭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등록했던 단말로만 통신할 테니까 혹시 다른 단말로 이렇게 통신하는 것은 네가 정보를 끊어다오. 통신을 연결하지 말아다오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해커가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이 심 스와핑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게 성공할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탈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기정통부하고 그걸 중간 발표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예. 조사단에서 의원님. 오늘 발표한 게 그나마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그 단비 같은 소식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가 탈취됐고 그다음에 피해 규모가 얼만큼이고 이런 게 좀 깜깜이었는데 예. 다행히 IMEI 정보 이제는 단말기 이제는 정보가 그거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제 발표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는 유심 보호 서비스조차도 조금 문제인 게 지금 곧 이번 주말부터 연휴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용자들은 해외를 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SKT 사용자들은 사실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해외 로밍이 또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단말기 정보가 다른 데로 내가 쓰겠다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쓰겠다 이런 거를 지금 그게 자체적으로 다 막혀버리는 거군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해외 로밍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SKT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예전에 해놨어야 되는 조치인데
좀 늑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보고 받으면서 물어봤더니 뭐 5월 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지금 연휴 있고 그럼 이번 주까지 사실은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해결이 돼야 사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안심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이 순서가 있는데 지금 SKT나 과기정통부나 이제는 개보이나 뭐 키사나 이런 데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 대책들을 보면은 되게 랜덤해요. 굉장히 랜덤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시장 혼란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SKT나 뭐 과기정통부나 각 부처들의 지금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약간 그 안에서의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책들은 국민들이 이미 다 내놓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실행을 못하냐 보면은 서로 핑퐁을 조금 하고 있는 그 느낌이 강하고 예. 이 상황을 사실 한 컨트롤 타워에서 그냥 잡고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쪽이 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쪽이 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국민들에게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딱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없어요. 예, 지금 뭐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또 책임 추궁이나 이런 거는 또 뒤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이제 소비자들 중심으로 제가 좀 여쭤보면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디다 예. 신청하면 되나요? 보통 T월드라 그래서 T월드요? T월드 앱이 예.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노밍 서비스는 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는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저는 이게 네. 할 말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예.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민인데요. 음.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피해가 이제 피해 복구가 된다 안 된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선택의 영역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저는 이렇게 유심이 지금 물량적으로 딸리잖아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 다음에 유심 교체 예, 얘기인데 교체인데, 좀 예. 턱없이 부족하다면서요?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회계 노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심을 국내 가입자하고 그다음에 회계 노밍하는 그 회계 여행하는 그 국민들의 이 유심을 충분히 확보해서 예. 인천공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충분히 아마 과기정통부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에 나가는 그것은 인천공항에서 유심을 바꿔주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이에 회에 나갔을 때 이 해커가 복제폰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유심 보호 서비스에 안 들으면은 이 전화번호를 탈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심 스와핑 공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고개를 좀 물량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부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심 SK텔레콤 고객이 2,480만 명 이 정도인데 지금 100만 개밖에 유심이 확보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당장에는 유효하지 않은 뭐 나중에 책임을 묻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번호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뭐 제가 특정 통신사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번호 이동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렇죠. 이번에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번호 이동을 하고 싶어도 약정 기간 때문에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합 서비스 같은 게 있어서요. 근데 예. 솔직히 말하면 위약금은 계약이 양쪽에서 있었을 때 한쪽에서 계약 의무를 위반하면 예. 그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일정 부분을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통신사하고 고객이 계약을 맺었을 때 고객만 가입 기간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예. 통신사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이런 보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객들이 통신사를 나는 옮기고 싶어라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한 것은 사실은 통신사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통신사 쪽에서 위약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 어젠가 이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다 같이 위약금 없이 번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라. 예. 그 과기정통부하고 지금 SKT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내일 이제는 청문회가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이것은 짚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약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그 개별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또 요거는 SKT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이게 교수님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커한테 뚫리지 않게 보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SK텔레콤 정보보호 투자액이 지난해 600억인데 이게 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그리고 타사 뭐 KT 1,200억 원이나 뭐 LG 632억보다도 좀 작다 그러면은 가입 고객 대비 좀 너무 정보보호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거는 SKT가 들어도 뭐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저희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정보보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해커가 이 공격하는 공격 능력이 있고요. 예. 해커가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국가가 지원하는 이 해커 그룹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T 같은 기간통신 사업자고 그다음에 이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서비스를 그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해커의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었어야 한다. 예. 라는 부분이고요. 그 대응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화벽이랄지 침입 탐지 시스템이랄지 보안관제 뭐 이런 것들을 잘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술적으로 막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제 시스템을 이렇게 잘 업데이트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 트래픽들 악성 코드들을 이렇게 관제하는 그런 관리적인 보호 대책들이 있고요. 그런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들이 잘 작동하게끔 만드는 조직적 정보보호 정책하고 그다음에 인원들 정보보호 전담 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3사 중에 좀 이렇게 가장 낮았다는 것은 상당히 SKT가 그 정보보호 투자에 등한시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실제로 같습니다. 지금 SKT가 1위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투자액이 KT의 절반밖에 안 돼요. 예. 저는 SKT가 진짜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정책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이용자 수 대비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되는 어떤 미니멈 라인을 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T가 그 회사의 어떤 운영 전략에 따라서 마음껏 줄여도 아무도 그걸 뭐라고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SKT는 뭘 조금 참조를 했으면 좋겠냐면은 2021년도에 미국에서 T모바일에서 비슷한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 T모바일에서 정보보호 관련된 투자를 1,970억 원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SKT도 지금 사고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만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청난 투자를 좀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뚫려버리면은 이 SK텔레콤이 입을 피해가 사실은 이게 뭐 돈으로 뭐 나중에 환산이 되겠지만은 이 금액보다 아낀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의원님 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 차원이나 뭐 의원들 사이에서 좀 논의되는 게 있나요? 요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이게 많은 분들이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 그리고 SKT에서는 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100% 보상을 하겠다, 피해액을 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한 칸을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 피해를 유출된 것과 그다음에 내가 피해를 봤어라는 그 상관관계를 증명을 사실 고객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고 SKT는 이번에 피해 보상을 비단 그거를 사용자한테 그 책임을 넘기지 말고 진짜 거의 무제한으로 받아서 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후에 얼마나 고객의 신뢰를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